주변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얼마가 있어야 건물주가 될 수 있냐, 얼마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냐. 최소의 비용으로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위치합니다. 방송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행하고 시공하고 같이 진행할 현장이 하나 있어서 컨설팅, 계획, 착공, 준공 순으로 제가 촬영을 면밀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A 현장에 6억짜리의 땅을 구입을 했어요. 여기서 60%는 은행에서 대출을 따맞고 40%를 저희가 현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6억 중에 3억 6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억 4천만 원은 토지 주인한테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부터 4층짜리 빌라를 지을 것인지 2층짜리 주택을 지을 것인지 4층짜리 주택 상가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하죠. 제가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임대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 2층, 3층에는 34평짜리 4가구, 50평짜리 1가구 해서 총 5가구를 대를 놓고 1층은 카페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도출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회사 현금을 많이 쓰지 않고 지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하게 되죠. 이게 컨설팅 단계입니다. 자, 컨설팅 단계에서는 수지 분석이라는 것을 해요. 수지 분석은 은행에서 건물이 나오는 도면을 보고 이 건물의 값어치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건축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다 라는 통상적인 계산법이 있어요. 그 계산법을 토대로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별을 해줍니다. 수지 분석이라는 것을 해서 인정이 쉽게 된다면 총공사의 70%까지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입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다 하면은 50% 60%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일단은 수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타산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부터 컴퓨터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여기 보시면 다가구 다세대 100평형 한 세대 4억을 건축한다, 상가주택을 지어본다, 토지만 분양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짰는데 다가구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구에 대한 수지 분석표인데, 이 서류는 은행에서 쓰는 서류거든요. 은행에서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는 걸로 수익 분석을 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입 토지 면적 130평, 그리고 사업 면적, 토지 건폐율인 거죠. 건폐율이 60%죠 130평 중에 6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거랑 곱하기 60평 77.8평을 토지에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을 봤을 때는 383평입니다. 지상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263평이에요. 자, 왜 틀리냐면 전체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 볼게요. 130평을 480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제세 공과금과 등기 대행료가 이만큼 붙게 되죠. 4.6%는 취등록세가 될 것이고 등기 대행료는 0.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금액 비율은 6억 8,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83평을 400만 원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라고 계획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건축 비용이 15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입비가 평당 3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 1,15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식품비가 있어요. 장식품 이만큼 들어가고, 당하수도 분담금이 이만큼 들어갈 예정이고, 설계와 감리 비용이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 결론을 이만큼 들어간다 라고 예상을 하고, 토지와 건축비만 봤을 때는 합계가 22억 5,600만 원이 되는 거죠. 민원 처리 비용, 자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토지값과 건축비의 0.2%를 민원 처리 비용으로 잡아요. 그리고 보존 등기 비용, 건축비의 3.2%입니다. 그러면 4,900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가 보존 등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분담금들, 그리고 부담금들 싹 다 합치고 종합토지세, 도지계획세, 지방교육세, 사업 예비비, 그렇게 해서 제세 공과금이 1억 2,100만 원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예상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출 이자금입니다. 이 금액의 70%가 은행으로 빠질 겁니다. 1,600만 원이 이자로 빠질 예정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이 24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4억 5천만 원.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 잡아볼게요. PF 형성비 이 금액의 70%, 건축주 부담 이 금액의 30%, 토지 권장금 2억 4천만 원을 우리가 인정을 받을 거예요. 최종 부담금 나왔을 때 4억 9,500만 원. 자, 이 금액이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으로 우리가 디파짓을 걸고 이 금액을 대출을 내고 총 금액은 이만큼 우리가 받는 걸로 되는 겁니다. 수지 분석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 분석을 합니다. 34평형짜리를 4가구, 50평형짜리 1가구, 우리가 세를 얼마에 놓을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억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곱하기 4개 8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2억 5천만 원 낼 겁니다. 전세 10억이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층 상가는 지경으로 운행을 할 겁니다. 목표입니다. 월 300만 원. 자, 이거는 이자로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지경 처리를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경 플러스 임대를 할 때는 10억에 300만 원을 수익률 분석이 되고요. 전체 임대를 할 경우에는 60,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월 300만원과 10억을 전세비로 얻던지 또는 전부 임대사업을 해서 11억 5천만원을 수익으로는 볼 수 없지만 2년 동안 우리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는 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BF 형성을 어떻게 시키는지, 수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수익 계산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100평형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토지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다가구에 상가를 넣어서 상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지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차세대로서 수익 구조의 방식이나 거래 방식을 바꾸자 해서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 쪽에서 선납으로 진행을 하고 고객님들께서 계약금 위주로 투입한 그 금액을 준공 내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왜냐면 건축주분들이 옛날에는 별 제약 없이 BF를 일으켜서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투기성의 목표가 아닌 실제로 운영의 목적 그리고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을 하실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차원에서 BF를 형성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공사를 다 완료한 후에 승계를 해가는 조건으로 준공을 일으켜서 준공 대출로 건축주가 처음에 부담했던 비용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일이 계속 있을 것이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지 분석 방법과 다가구 주택에 상가를 넣었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 서류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또 보내드릴 거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이 좋은 정보들 5만 사람들 이게 사투리 아닙니다.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5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